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개벽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더 개벽 시작합니다. 국제학술지 네이처는 8월 말 발행한 표지에 숲속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나무의 뿌리 모습을 담았습니다. 뱀처럼 구불구불 뻗은 뿌리 사이로 작은 식물들이 자리 잡고 한쪽에는 나무 속 미생물이라는 문구가 적혔습니다. 이는 나무를 독립적 존재가 아닌 수족의 미생물이 얽힌 복잡한 생태계로 바라봐야 한다는 새로운 시각을 전합니다. 예일대학교 연구진은 미국 북동부의 참나무, 소나무, 단풍나무 등 150그루 이상에서 시료를 채취해 내부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건강한 나무 한 그루에 평균 1조 개의 미생물이 서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무의 중심부인 심재에는 산소 없는 환경에 적응한 혐기성 세균과 고세균이, 변재에는 호기성 세균이 주를 이루는 등 부위별로 뚜렷하게 다른 군집이 형성돼 있었습니다. 또 단풍나무처럼 특정 종에는 당분분해에 특화된 미생물이 풍부하게 분포하는 등 종별 특성도 뚜렷했습니다. 연구진은 이 미생물들이 단순히 기생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무 내부 가스 농도를 바꾸며 성장과 방어, 탄소 순환 등 핵심 과정에 관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나무가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을 유지하며 나아가 숲 전체가 균형을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이번 발견은 이미 잘 알려진 우드와이드 웹 개념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는 뿌리와 균류가 만든 지하 네트워크로 나무와 식물이 서로 영양분과 신호를 주고받는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이번 연구는 지하 네트워크를 넘어 나무 내부 자체가 또 하나의 독립적 미생물 생태계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즉 나무는 외부 네트워크와 내부 네트워크를 동시에 품은 이중 생태계로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나무 내부 미생물 군집 연구가 산림관리와 기후변화 대응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 것이라 강조합니다. 외형적 징후가 아닌 내부 미생물 상태로 숲의 건강을 진단하거나 특정 미생물을 활용해 회복력과 탄소 흡수 능력을 높이는 길이 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셰필드대 케이티 필드 교수는 이번 결과는 나무를 독립적 개체가 아닌 방대한 미생물 네트워크를 품은 복합 생명체로 재정의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예일대 연구진 역시 나무 내부의 미생물 생태계는 환경 미생물학의 새로운 개척지라며 기후변화 속 숲 보존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나무는 단순히 뿌리와 잎으로 이루어진 생명체가 아니라 땅속의 우드와이드 웹과 내부의 1조 개 미생물이 연결된 거대한 생태계였습니다. 이 발견은 우리가 숲을 바라보는 관점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자동차 안에 둔 생수를 마시는 습관이 장기적으로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고온에 장시간 노출된 플라스틱 생수병에서 중금속과 내분기계 교란 물질이 방출돼 물에 섞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국 데일리메일은 시중에 판매되는 생수의 최대 80%에서 미세 플라스틱과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암, 난임, 발달 지연, 대사장애 등 다양한 질환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난징대 연구팀은 페트 재질 생수병을 최대 4주간 여러 온도 환경에서 보관하는 실험을 진행했는데 온도와 기간이 늘어날수록 중금속 안티모니와 비스페놀 A 농도가 증가했습니다. 안티모니는 두통, 구토, 위궤양을 유발할 수 있으며 비스페놀 A는 암과 심혈관 질환 관련이 보고된 바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 자동차 내부는 더욱 위험합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외부 기온이 27도에서 38도일 때 차량 내부 온도는 55도에서 78도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 노출된 생수병에서는 더 많은 유해 물질이 방출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캐나다 맥길대 연구팀은 37도 환경에서 플라스틱을 보관할 경우 미세 입자와 나노 입자가 방출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냉장 보관 시에는 거의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또 2024년 미국 컬럼비아대 연구진은 생수 1리터당 평균 24만 개의 플라스틱 입자가 포함되어 있으며 대부분은 세포와 뇌까지 침투할 수 있는 나노 플라스틱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호르몬 교란 물질인 프탈레이트도 검출됐는데 매년 미국에서 약 10만 명의 조기 사망과의 연관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국내 생수 시장은 꾸준히 성장해 지난해 3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환경부는 2027년부터
국제표준 수준의 먹는 샘물 품질 안전 인증제를 도입해 취수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직사광선 노출 최소화 보관 기준과 유통업체 위생점검 의무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전문가들은 여름철 차량 내부에 생수를 두는 습관을 삼가고 냉장 보관을 생활화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을 통해 전략 핵전력과 첨단 무기 체계를 대대적으로 공개했습니다. 트레일러 위에는 짙은 녹색의 거대한 DF-5C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등장했습니다. 기존 DF-5B의 개량형으로 지구 전역이 사정권에 들어간다는 평가입니다. DF-26D 역시 주목을 받았습니다. 최대 사거리 5,000km로 괌까지 도달 가능해 괌킬러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주일 미군 기지와 필리핀의 타격에도 활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미 외교안보 전문지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DF-26D로 인해 타이완 유사시 미 항공모함은 타이완 해협 1,000km밖에 머물러야 한다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략 균형이 크게 흔들렸다고 분석했습니다. DF-17 극초음속 미사일도 등장했습니다. 주한미군의 사드와 일본의 SM-3 요격 체계를 무력화할 수 있다고 평가되는 무기입니다. 여기에 사거리 14,000km 이상으로 전 세계를 타격할 수 있다는 DF-61, 마하 8속도로 항공모함을 원거리에서 정밀 타격하는 극초음속 미사일 잉지, 그리고 미 전역을 사정권에 두는 SLBM G란 계열도 공개돼 긴장감을 높였습니다. 항공전력도 강화된 모습입니다. 젠20S와 젠35A 스텔스 전투기가 고공비행을 펼치며 차세대 전력을 과시했습니다. 지상에는 길이 20m에 달하는 초대형 무인 잠수정 XLU-UV, 인공지능 자율 판단과 스텔스 기능을 갖춘 무인기 페이용 97이 등장했습니다. 이들은 심해 작전과 공중전의 패러다임을 바꿀 전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열병식이 시진핑 주석이 제시한 2027년 세계 인류군대 건설 목표를 앞둔 최종 점검 성격을 띈다고 평가합니다. 중국이 전략 핵무기, 극초음속 전력, 무인 AI 기술을 종합적으로 과시한 것은 단순한 과시가 아니라 미국을 정조준한 군사적 신호라는 분석입니다. 인도태평양에서의 군사적 긴장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거주국가에 따라 노화 속도가 달라진다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회적 불평등과 정치적 불안정, 대기오염이 인간의 노화를 가속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지목됐습니다. 미국 뉴욕포스트와 메디컬 익스프레스는 아일랜드 더블린 트리니티대 국제 뇌건강연구소 연구진이 세계 40개국 16만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대규모 분석 결과를 전했습니다. 연구진은 개인이 일생 동안 접하는 환경적 요인을 뜻하는 엑스포솜 개념을 적용했습니다. 식단, 생활습관, 독소, 스트레스 등 외부 요인이 인체 내 생물학적 반응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것입니다. 조사에서는 실제 나이와 건강 상태, 인지 능력, 교육 수준, 심혈관계 위험 요인 등을 바탕으로 예측한 나이와의 차이를 생체 행동 연령 격차로 산출했습니다. 이 수치가 높을수록 노화가 빠른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분석 결과 덴마크와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는 건강한 노화가 이루어지는 대표 지역으로 꼽혔습니다. 반면 이집트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가장 빠른 노화를 보였는데 이집트인의 경우 실제 나이보다 평균 4.85세, 남아공인은 약 4세 더 늙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에콰도르와 콜롬비아 등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도 노화 속도가 빨랐습니다. 한국과 중국, 인도, 이스라엘은 아프리카와 라틴 아메리카보다는 늦지만 북유럽보다는 빠른 중간 수준으로 분류됐습니다. 연구진은 노화를 앞당기는 핵심 요인으로 대기질 악화 같은 물리적 환경, 경제, 성별 불평등 등 사회적 조건, 정치적 불안정과 민주주의의 약화 같은 정치 환경을 지목했습니다. 이번 연구를 주도한 아구스틴 이바네스 교수는 대기오염과 정치 불안, 불평등은 사회뿐 아니라 개인의 건강 자체를 바꾼다며 뇌 건강을 개인 책임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사회 환경적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산드라 바에스 연구원은 건강한 노화는 생물학적 요인뿐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 환경에 크게 좌우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번 조사는 전 세계 190여 개국 중 40개국만 포함해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이 제외된 한계도 지적됐습니다. 그럼에도 연구진은 이번 결과가 어디에서 사느냐가 개인의 노화 속도를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임을 보여주는 분명한 신호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더 개병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